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지금은 새벽 5시입니다. 바깥에는 어둑어둑한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12월에 비가 내리는 거, 이거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나타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아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피부 정상 세균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동물병원에서 권하는 약용 샴푸를 계속 쓰고 있는데 강아지 피부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아지 약 샴푸 쓴다고 절대로 강아지 피부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 아토피나 피부병에 대해서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항생제나 약용 샴푸, 그런 것 또한 가급적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약들을 제가 처방하지 않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아토피나 그리고 만성적인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면 강아지를 좀 더 세심히 돌봐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피부 미생물 군집의 역할, 그리고 연관성과 중대성. 오늘은 이 아티클의 전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강아지의 피부 면역과 그리고 세균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요약을 먼저 살펴보면, 피부의 물리적 장벽 기능은 피부 면역 체계와 피부 자체의 미생물 군집에 의해 크게 지원된다. 아토피 피부염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불균형한 것이 특징이다. 이 세 가지라는 것은 물리적 장벽, 그리고 피부의 면역 체계, 미생물 군집,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피부 미생물 군집은 출생 직후에 형성되며 면역 항상성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양상은 무엇보다도 피부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급성기에는 박테리아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단일 병원균인 황색포도상 구균의 우세가 관찰된다. 황색포도상 구균은 염증 과정을 악화시키고, 또한 프로테아제와 독소를 생성하여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피부 장벽 기능을 더욱 약화시킨다. 피부 미생물 이상증에 대한 지식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활성 박테리아의 적용은 피부 미생물 군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간략하게 아토피 피부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은 가장 흔한 비전염성 염증성 피부 질환 중 하나이며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과를 보인다. 환자는 극도로 건조하고 매우 가렵고 염증이 있는 피부로 고통을 받으며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종종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아토피 스펙트럼의 추가 질병이나 정신건강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 양상은 피부 장벽의 손상 및 면역학적 메커니즘, 심리적 요인, 피부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부 장벽, 면역 메커니즘,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미생물 군집, 요 네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줘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하고요. 피부의 구조적 변화는 주로 각질층에 의해 매개되는 물리적 장벽 기능의 부분적 상실을 유발한다. 각질 세포 단백질 필라그린의 돌연 변이 또는 부적절한 처리가 특히 중요하지만, 비정상적인 지질 대사와 교란된 피부 분화도 표피의 장벽 효과 감소에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경피 수분 손실, TWA라고 하고, 경피 수분 손실은 AD 환자에서 증가하며, 이는 차례로 피부 건조증을 동반하고 결국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이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얼마큼 손실되는지, 그거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손상되었는지에 따라서
관리하는 방법도 약간씩 달라지게 되니 만성적인 피부병을 앓고 있다면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극 요인과 알레르겐이 표피에 점점 더 많이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줘야 하고요. 염증 과정은 AD 환자의 피부의 비병변 부위에서도 발생하지만 재발하는 동안 습진성 병변에서 악화된다. 그래서 강아지의 발가락 사이나 아니면 겨드랑이 그런 데서 피부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성기에는 TH2 림파구의 침윤과 또는 주로 인터루킨 이런 것들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 랑게르한스 세포와 수지상 세포와 같은 피부 면역 세포는 고친화성 이무노글로빈 E 수용체를 점점 더 많이 발현하는 반면 각질 세포에 의한 항균 펩타이드 AMP 생산은 감소한다. 여기서 항균 펩타이드라는 것은 선천성 내재 면역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항균 펩타이드는 gram 양성균, gram 음성균, 진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지닌다고 해서 보시면 AMP가 다양한 세균이나 그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구조적 장벽의 추가적인 손상을 촉진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 체질은 알레르기 접촉 습진 형성의 핵심적인 내재적 위험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리적, 면역학적 장벽 외에도 피부의 보호 기능은 미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제어된다. 다음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부 미생물 군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생물 군집의 피부 면역 체계, 뗄 수 없이 얽힌 관계. 인간의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미생물은 인간의 상피세포와 함께 복잡하게 통제된 서식지에서 공존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세균이 그냥 병균 정도로만 인식했는데 이렇게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단지 병균이 아니라 인간 상피세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미생물과 숙주세포는 이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한다. 피부에는 미생물 군집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다. 면역계 세포 외에도 피부의 pH, 수분 함량, 표피 지질 구성, AMP 발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소와 연령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미생물이 점유하는 생태적 틈새가 달라진다. 이거는 개체들마다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의 분포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피부 미생물 군집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는 출생시 이미 마련되며 국소화에 따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구성을 가진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피부의 생리적 환경이 미생물 구성의 주요 결정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한 피부 부위가 다소 건조한지 촉촉한지 피지가 많은지에 따라 특정 박테리아가 특징인 다양한 다양성을 가진 군집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pH 함량이 높으면 프로피온이 박테리아가 풍부하고 건조한 피부에는 코리네 박테리아와 포도상 구균이 우세하다. 반대로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훨씬 더 다양한 박테리아 속이 공존할 수 있다. 유아기의 면역체계 형성에 대한 지식과 동물 실험에서 얻은 통찰력은 면역세포와 상주하는 피부 식물상의 상호작용이 피부 면역체계의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익한 미생물에 대한 특정 면역 관용의 발달은 조절 T세포에 의해 제어된다. 미생물과 다양한 면역세포 유형의 상호작용은 이후에도 면역 항상성을 유지하여 병균의 증식이 인지되고 억제되는 동안 상주 미생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예로 피부의 면역체계를 교정하기 위해 수지상 세포가 공생 박테리아인 포도상구균 S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표피를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S표피는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과는 현재의 다른 특정 T세포 반응을 유발하여 면역 조절 및 장벽 안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 미생물 군집은 미생물과 인간 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될 뿐 아니라 이 복잡한 서식지는 미생물 간의 교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생태적 틈새를 식민화하고, 이 말은 어떤 특정 세균이 다른 것들을 뒤덮는다 아니면 장악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미 부족한 영양소 군집 공급을 위해 경쟁하고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피부 미생물 군집의 공생 구성원은 잠재적 병원성 유기체에 대한 소유의 식민지와 저항성을 부여한다. 피부 미생물 군집 내 균형이 깨지면 장벽 기능이 손상될 수 있으며 여드름 같은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에서 관찰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피부 미생물 군집 이상과 질병 경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중요한 통찰도 얻었다. 그러면서 아토피성 피부염은 피부 미생물 군집의 불균형이 특징이다. 한편으로는 박테리아 다양성이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는 두 가지 전형적인 AD 환자의 피부 미생물 군집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표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세균은 감소하고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 균은 과다하게 증식한다고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균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맺고 있는 그 상태가 건강한 피부인데, 아토피 상태가 되면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 황색 포도상 구균을 비롯한 이런 병원성 세균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처럼 건강한 피부는 이렇게 다양한 세균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토피나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에서는 특정 세균이, 특히 황색 포도상 구균이 과다하게 증식되면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임상 증상과 유사하게 이러한 변화는 일정하지 않고 질병 단계 및 치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물리적 장벽 기능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피부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치며 필라그린 결핍과 표피 지질 구성의 변화는 모두 미생물 군집 내에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여기서 필라그린은 중간세 섬유와 아황화 결합하여 각질 세포 껍질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상피의 가립층에서 형성되는 단백질로,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동글동글한 게 생긴 게 필라그린입니다. 요거가 각질 세포 껍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고요. 그래서 피부 미생물 불균형에 AD 증상의 결과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결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미생물 불균형이 이 아티클에서는 아토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이런 불균형이 아토피를 유발하게 됐는지 그것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아토피로 인해서 피부에 정상적으로 분포하는 세균총이 불균형하게 되어졌고, 또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피부 상태가 악화되는데 거기에다가 시스템대로 사용하는 항생제 그리고 약용 샴푸가 이런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후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미생물 군집을 검사한 14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민지화가 AD에 걸린 어린이에게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났다. 같은 해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황색 포도상 구균의 집락화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공생 포도상 구균이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균총들이 감소되면서 병원성 균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소아 또는 성인 AD 환자의 피부 미생물 군집에서도 항상 불균형이 존재했다. 병변이 있는 피부는 병변이 없는 피부보다 대조균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LA37 및 베타디펜신과 같은 AMP의 발현이 감소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D 환자에서 병원균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한다. 당연히 AMP 이런 것들이 병원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병균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AMP는 인터루킨 4 및 인터루킨 13과 같은 TH2 사이토카이네에서 억제되고, 인간 AMP는 포도상균, 표피상균 및 포도상균 호미니스와 같은 공생균의 AMP와 상승적으로 협력한다. 그러나 영향을 받은 AD 환자는 건강한 대조군보다 이러한 박테리아 종이 다른 균주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AD 유형 균주는 황색 포도상구균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강력한 AMP를 합성하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인간과 박테리아의 AMP가 모두 부족하면 황색 포도상구균이 통제되지 않고 확산이 촉진된다. AD 진단에 있어 미생물 군집의 중요성은 피부 건강 미생물 지수 MISH에 반영되어 있다. 이 지수는 25개의 박테리아 속을 분석한 결과 약 85%의 정확도로 AD를 스프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은 AD의 병리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부 미생물 군집과 그 구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해당 방법의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해졌지만, AD에서 황색 포도상구균의 두드러진 역할은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왔다. 이미 1970년대 이 그람 양성 박테리아는 중요 질병 관련 병균으로 확인되었다. 이 균은 건강한 대주균보다 AD 환자의 피부에서 훨씬 더 자주 발견된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장벽의 완전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프로테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화된 피부 장벽 기능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다. 프로테아제 활성은 표피로의 침투를 촉진하여 인터루킨 4 및 인터루킨 13과 같은 TH2 사이토카인의 자극을 유발한다. 따라서 황색 포도상구균은 표피 표면뿐만 아니라 AD 병변의 진피 내에서도 발견된다. 이 얘기는 프로테아제가 활성화되면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니까 그 손상된 장벽을 통해서 황색 포도상구균이 피부 안으로 침투되어졌다는 얘기고요. 또한 황색 포도상구균은 각질세포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기공형성 단백질인 알파 독소를 발현하며 TH2 사이토카인의 존재는 각질세포가 알파 독소에 의한 세포 사멸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다음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의 접근법으로서 표피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AD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AD 치료는 각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화되며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등급성 접근 방식을 따른다. 각 치료 접근법의 핵심은 기본요법이며, 여기에는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및 교육, 확인된 자극 요인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장벽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피부 관리가 포함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토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젤이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표피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과 지질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클렌징하는 것이 기본 치료의 핵심 요소이다. 환자의 피부 상태, 연령 및 병변의 국소화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항염증 조치를 취한다. 1차 약물은 효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국소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이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스테로이드고요. 그 외에도 국소, 칼신유린 억제제, 심한 유형의 경우 전신 면역 조절제가 사용된다. 포 감염의 경우 소독약이 고려된다. 그러면서 이런 소독약이 AD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기 치료 접근법으로서 피부 미생물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언급된 옵션 중 어느 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는 어떤 치료들, 약용 샴푸도 그렇고 항생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법으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아토피에 항생제를 비롯한 살균성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단일크론 항체 두필로맙을 이용한 인터루킨4 수용체 알파 억제를 통한 염증성 치료는 박테리아의 다양성의 증가와
항색 포도상 균의 감소를 동반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건 인위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는 해당 바이오 마커의 감소, 임상 증상, 스코어 AD 및 AISI의 개선, 미생물 매개 변수가 서로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H2 면역 반응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 스코어 AD나 EASI는 아토피 중증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완화제를 사용한 일관된 기본 관리도 피부 미생물 균집에 영향을 미친다. 손상된 피부 장벽 기능, 염증, 피부 미생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경우 보습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초 치료제에는 프로바이오틱 또는 미생물 성분, 즉 피부 미생물 균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에서 축출한 영양소 또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사용하면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사람 쪽에서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경구 투여 프로바이오틱스의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 유산균을 먹이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오래된 연구에서는 박테리아 용해물이나 열로피 활성화된 박테리아를 활용했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병원성 항색 포도상균으로 인해 AD에 대한 또 다른 잠재적 치료 접근법은 특정 균주의 박테리오파지를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파지는 광범위한 병원성 항색 포도상균주를 공격하지만 인간 피부에 공생하는 항색 포도상균은 공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테리아 파지 라이신 또는 파지와 계면활성제의 조합을 이용한 치료법도 치료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생물 균집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 접근법에 대한 개요는 표 2에 나와 있다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미생물 균집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낙하치지 등은 선택된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균을 적용하면 항색 포도상균에 의한 AD 병변의 식민지화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것은 환자 자신의 박테리아 균주를 자가 이식하는 것은 고도로 개인화된 접근 방식에 해당한다. 환자나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공생 박테리아를 분리하여 다시 이식하는 방법 외에도 영양 보충제 분야에서 국소 적용을 위해 확립된 박테리아 균주로 조사하는 다른 방식도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부분 목욕이 항색 포도상균의 식민지화를 크게 줄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피부 미생물 균집을 직접 조작하는 것이 AD 증상의 임상적 개선과 즉각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은 피부 미생물 균집이 AD의 질병 근거와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피부 접근법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대의학은 환원주의적으로 피부에 염증반이 있으면 특정 세균이 있어서 그런 피부 습진이나 농피증 그리고 만성적인 기병,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피부에는 정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은 내 면역과 같이 협력해서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염증은 피부에 있는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토피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인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고, 그리고 피부의 정상적인 균총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강아지의 피부 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경우 약용 샴푸나 항생제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오히려 유산균을 먹이시고 또 수시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티클은 사람의 아토피와 관련된 아티클인데 그 내용이 강아지에서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아지가 만성적으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강아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